안녕하세요. 보아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12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아타임엔 병원이 구하지 못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법원이 구한 사건이 오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능 씨라고 하는 홍콩에서 온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주립병원에 입원을 하여 렘데스비르 치료를 받았으나 그의 사망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진료하였던 많은 의사들이 소생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전부 보았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아이버맥틴을 투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병원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법원에 가서 환자에게 아이버맥틴을 투여할 수 있는 의사를 구했다고 하면서 의사가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 의사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다시 법원에 가서 재정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의사가 병원에 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서능 씨는 그의 가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5일간의 아이버맥틴 투여 이후에 그는 회복세를 보이며 지금은 자가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회복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 병원이 구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를 법원이 구해주었습니다 하고 그 가족들이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역적 공격 방법으로 미국 우주위성을 매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가역적 공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라든가 무선 주파 방해 또한 사이버 공격 등으로 비운동적인 공격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펜타곤 출입기자가 그러면 운동적인 또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 우주방위군 부사령관인 데이비드 탐슨 중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스페이스콤 즉 미 우주방위사령부는 코스모스 254와 코스모스 2543이라고 하는 쌍둥이 러시아 위성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위성 궤도에 진입을 하여 교란을 하였으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선에 자폭을 한다고 하면 그 파편이 미국 우주선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리적인 공격 방법이죠. 한편 중국도 여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군사시설 또한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위성을 통하여 탐지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아킬레스건인 위구르 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시설을 미국 위성을 통하여 다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지금 요격 미사일까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역적인 방법에다가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요격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였다는 오늘의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우주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을 이용한 기업형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미국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 스테이트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나 시애틀에서는 지금 좀도둑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자유시민연맹단체라고 하는 ACLU입니다. 이들이 발의한 47호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한 이웃 및 학교법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의 그 법에는 6가지 유형에 대한 처벌 수준을 지금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50불 미만의 절도를 포함한 범죄는 경범죄로 처리하라고까지 권고를 하고 거기서 입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자 캘리포니아나 시애틀 이쪽에서는 경우에서 지금 오늘 ACLU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범죄들을 더욱더 계산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950불 미만에 맞춰서 절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홈디포에서 체포된 10명의 청소년들을 보면 전부 900불대의 절도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우의 회장이 하는 말은 이 도둑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음식물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화가 되어 지금 950불 미만을 맞춰서 명품이라든가 백화점 등에서 좋은 물건을 훔쳐가는 기업형 절도범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로 넘겨봤자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대부분 풀려난다고 하면서 다시 또 절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여기에 대하여 ALA도 마찬가지입니다. ALA 경우의 회장의 경우에는 사회가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없애버리면 범죄자들은 더욱더 대담해지며 더 많은 범죄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오늘 홈디포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800 내지 900불의 물건을 훔쳤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CLU는 일전에 텍사스 주 경계를 넘어왔던 불법 체류자들 가족에 대하여 45만 불씩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지금 얻어냈던 미국 자유시민연합단체입니다. 이 좌파 성향의 ACLU가 조지아 선거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거에 작년에 참여를 하였고 주커버그의 돈을 이 ACLU가 미국 전역에다 나눠준 것입니다. 좋은 이름은 갖고 있죠. 자유시민연맹이라고. 그러나 좌파 시민 범죄 연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닥터 메이미드 오즈 박사가 동료 공화당원인 팻 투미가 지금 재출마를 포기한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에 도전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출사표에 정치와 의학이 섞이면 해결책에선 정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새로운 의학적 이론과 임상실험을 정부와 엘리트 사상가들이 코로나를 핑계삼아 토론을 중단하여 버렸으며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까지 비난을 하였습니다. 즉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라는 것이었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있으면 즉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집에 머물라는 격리 조항을 시행하였으며 이것은 의학적인 프로토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파우치 박사가 자기는 과학사이므로 정치가인 공화당 의원들은 입을 다물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반발로 이런 논평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명 발표의 내용을 들어보면 파우치 박사를 겨냥한 출사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라이노들의 공화당에서 퇴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내년에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데 이어 부지사인 카림 폴리토도 같이 부지사직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하원 의원이었던 고프 디헐 의원을 주지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오늘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위원회가 제프리 클락 DOJ 관리를 오늘 의회 모독죄로 기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제프리 클락을 16위원회에 소환을 하였지만 그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은 여기에 발끈한 위원회가 그를 의회 모독죄로 지금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16위원회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경우에는 자기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것을 처벌하거나 기소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불법인 것입니다. 어차피 망해가는 민주당 주도이다 보니까 이제는 막가파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보석심의 기록이 통째로 없으신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차량을 가지고 진입한 데럴 브룩스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6명이 사망을 하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법인이 보석금 첨부에 바로 범행 이틀 전에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검찰청 자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담당 검사가 보석 청문회 기록을 해야 되는 DAR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편 보석을 동의하였던 세드릭 커넬이라고 하는 커미셔너도 자기는 기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모든 법적 수속에 있어서 보석 여부를 결정짓는 모든 과정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하든가 아니면 커미셔너가 하든가 또는 법원 출입 기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 조항이 아니고 법원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째로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들은 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데럴 브룩스가 전과가 있는 그 전과조회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바닥을 가지고 지금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검사가 아마도 배심 청구 커미셔너에게 협조를 구하여 둘이가 서로가 모든 기록을 없앤 것으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월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던 한 흑인 여성이 녹슨 못을 잘못 밟아서 발가락을 2개 잘랐다가 그 다음에 발을 잘랐다가 나중에 다리까지 잘라내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월마트가 부주의하였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오늘 $10,000,000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쇼핑을 하러 들어갈 때 입구에서 경비가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을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떨어진 못이나 또 유리 조각에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그 바닥에 녹슨 못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아무도 발견한 직원이 없었던 월마트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0,000,000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